안녕하세요. 만화를 그리는 캐롯입니다. 나만의 캐릭터 디자인하기 세 번째 시간. 이번 강의에서는 그림을 그려볼 예정입니다. 앞에 실습이 없으셔서 굉장히 지루하셨죠. 지금부터는 직접 아이패드에 펜을 놓고 그림을 그리면서 작업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직접 그리는 게 제일 재미있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는 수작업으로 이 강의를 준비할까 아니면 아이패드로 강의를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프로크리에이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편이 훨씬 더 후보정 과정도 간단하고 다양한 매체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수강생분들이 대부분 다 이 아이패드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패드로 한번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별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터의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보고, 그리고 캐릭터를 그리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크리에이터를 켜셔서 컨버스를 켜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보시면은 이 공구 모양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캔버스, 공유, 비디오, 설정, 도움말 이런 동작들에 대한 그런 툴들이 나오는데요. 캔버스는 일단 캔버스의 크기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캔버스의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캔버스 크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공유는 내가 이 완성된 캐릭터를 다양한 매체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저장을 할 때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 버튼이고요. 그리고 옆을 보시면은 이 반짝거리는 요술봉 모양의 도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색조, 채도, 밝기, 색상 균형을 설정해 줄 수 있고요. 다양한 질감들을 이미지에 입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 보시면은 내가 포토샵 부럽지 않게 뭔가 전문 캐릭터 디자인 툴 부럽지 않은 그런 훌륭한 그런 캐릭터들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완성도 높은. 그리고 옆에 이제 지그재그 모양의 줄자 모양을 클릭하시면요, 이 밑에 여러 가지 툴들이 나오는데요. 이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컬러를 할 때 밖에 이제 우리가 스케치한 그 캐릭터에 컬러링을 할 때 이 컬러가 막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어떤 올가미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주고 그 안에 색을 입히는 형식으로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컬러링 할 때,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채색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은 4강에서 보다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시면요, 옆에 화살표 모양은 우리가 만든 이미지들을 이렇게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저 위에 그렸던 이미지를 밑으로 끌어오고 싶다, 혹은 귀를 여기다가 붙였었는데 막 볼에다가 다시 붙이고 싶다라고 할 때 이미지들을 막 움직일 때 이용하실 수 있는 툴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브러쉬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모양의 브러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팅을 할 때 다양한 브러쉬 툴을 이용하면 정말로 막 수작업 못지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 이런 브러쉬 같은 것들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강의 시간에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컬러링 작업을 해보시면서 다양한 걸 시도해 보시면 자기만의 느낌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우개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그려놓은 이런 이미지들을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셔서 깨끗이 수정해 가면서 작업을 이어나가실 수 있어요. 지우개와 브러쉬는 우리가 아주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기본적인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옆에 컬러를 보시면은 이런 다양한 컬러 팔레트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캐릭터들에게 그 다양한 컬러를 직접 설정해서 입히실 수도 있고, 혹은 밑에
뭐 여러 가지로 컬러를 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이용하셔서 컬러를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겹쳐져 있는 듯한 이 버튼은요, 레이어 버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정말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우신 게 레이어 분리예요. 맨 밑에 골격을 할 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최소한. 그리고 스케치를 할 때 스케치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컬러링을 할 때 컬러링 레이어를 하나 또 생성해 주셔야, 만약에 내가 이 스케치만 좀 수정하고 싶다, 컬러는 그대로 냅두고, 그럴 때 이 스케치 레이어에만 들어가서 스케치만 수정할 수 있고, 컬러만 지우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스케치는 가만 냅두고 컬러 그 레이어에만 수정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레이어 분리를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내가 공들여서 따놓았던 스케치를 나중에 막 컬러를 수정하고 싶을 때 지워야 할 수도 있고 다시 그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분리는 약간 강박처럼 내가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추가할 때, 새로운 효과들을 추가할 때 계속 이제 추가를 해놓으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수정하실 때요. 자,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터의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 건데요. 사실 우리가 정말 다양한 그림체가 있고, 저는 그 그림체들이 뭐 잘 그리든 그림을 뭐 세속의 평가로, 세상의 평가로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개성이 있고, 그리고 자기만의 색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림체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는 것은 없지만요. 우리가 기본 형태들, 기본 골격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사물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골격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훨씬 더 쉽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니까요. 나의 그런 개성은 놓치지 않되 저의 이 골격 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참고하셔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캐릭터를 한번 디자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캐릭터는 사실 길다란 선이랍니다.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물들이 사실은 길다란 선이에요. 모르셨죠?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원기둥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요. 중심축을 세워놔야겠죠? 그러면은 이 선이 어떻게 원기둥이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 밑면을 그리는 거예요. 원기둥의 두 윗면과 아랫면을 상상해서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이 밑면과 윗면을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면 원기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중심축을 그리는 게 아주 중요하죠. 중심축을 그리고 거기에 골격을 덧붙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졸라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졸라맨이 바로 골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직선이고요. 뛰는 사람은 휘어진 곡선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골격을 만들어 볼게요. 서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의 골격은 이렇게 중심축을 중심으로 팔이 있고 졸라맨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리가 있겠죠. 이게 사람이겠죠? 여기에 이제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해서 구체적인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주면요. 옷도 이렇게 입혀주고요. 이렇게 골격 위에 살을 입혀주고 나면은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뛰는 이미지는 어떻게 이런 곡선이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뛰는 이 이미지는 이 곡선에 그대로 또 이걸 맞춰서 졸라맨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 위에 또 이미지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렇게 살을 입히면
어때요? 뛰는 그런 캐릭터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다양한 포즈들을 곡선이나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간단한 도형만으로도 이런 캐릭터들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곡선으로 표현하고 살을 입혀본 다양한 포즈들.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고요. 인간은 선이다. 사물도 선이다. 이거를 꼭 생각하시면은 좀 더 골격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계속 이 레이어 분리를 한 걸 보셨죠? 레이어를 추가해서 분리를 했는데 이렇게 골격 레이어와 선 레이어와 뭐 여러 가지로 다 분리를 해 주었었는데요. 이렇게 레이어를 분리해 주시는 게 정말 유리하다는 거, 방금 골격과 그리고 선 레이어를 지우니까 바로 스케치가 딱 등장하는 걸 보니까 왜 레이어 분리를 해주시는 게 유리한지 아시겠죠?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그런 이미지들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세 가지 그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졸라맨으로 그려놓은 다양한 이미지죠. 이것 역시 이 중심축이 있고 중심축에서 어떤 골격을 만들었고 골격을 만들어서 이 위에 이제 캐릭터를 입혀보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서 있는 사람은 역시 직선의 중심축, 그리고 이렇게 뛰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는 직선의 중심축, 그리고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은 막 다양한 곡선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살을 입히면 간단하게 골격이 되고요. 이 골격을 좀 더 정리해서 정교한 스케치로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캐릭터가 뚝딱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다양한 포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그려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비율을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제가 작업을 했었거든요. 다양한 비율의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역시 골격을 먼저 그리고 내가 어떤 비율로 그릴 것인지 분리를 해 놓은 다음에 여기에 그대로 살을 입히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캐릭터들이 인체가 안정적인 그런 캐릭터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흑백 일러스트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흑백 일러스트, 이게 완성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골격을 보여드리면서 미리 스케치해 놓은 이미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칠해보면서 이런 흑백 이미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주셔야 돼요. 컬러를 그리시려면은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이 줄자 모양을 아까 전에 굉장히 컬러링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컬러링 작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흑백의 간단한 음영을 줄 때도 무척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랍니다. 일단 이 줄자와 자동을 클릭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줄자를 클릭해서 뭔가 자동으로 내가 구역을 설정하고 싶을 때는 공백의 그 레이어가 아니라 스케치 단계의 레이어를 하나 복제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내가 딱 음영을 주고 싶은 그런 위치를 삐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영을 주고 싶은 컬러를 선택하고요. 레이어를 바꿔서 컬러링 하고 싶은 레이어를 바꿔서 이제 여기다가 음영 돌아가서
줄자를 클릭한 후에 자동 해주시고 내가 또 후드에다가 음영을 주고 싶다 하면은 이 옷 부분을 클릭하셔서 또 컬러 레이어로 돌아가셔서 컬러 작업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옷에만 음영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올가미 이 줄자 툴을 이용한 자동 툴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요. 물론 그래도 가능하기는 한데 그러면 내가 막 그걸 굉장히 조심해서 이렇게 칠해야 되거든요. 여기 막 삐져나갈 수 있어서 이왕이면은 이 줄자 툴로 내가 채색해야 할 부분을 영역을 클릭하시고 그 구역을 정해서 삐져나가지 않도록 설정해 준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레이어 분리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레이어 분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레이어 분리를 안 하고 내가 이 스케치 레이어에 바로 채색을 하면은 나중에 이 컬러가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지우고 싶었을 때 이 스케치까지 다 같이 지워지게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스케치를 그려야 하는 두 번의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레이어 분리 아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흑백 일러스트까지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표정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우선 성격에 따라서 눈 크기와 각도를 정할 거예요. 눈 크기는 눈이 커지면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와 청초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 눈 크기가 작아지면 동양적이면서도 장난꾸러기 캐릭터를 만드는 데 되게 유용하겠죠. 각도도 위로 올라가면 좀 까탈스러운 캐릭터, 아래로 내려가면 좀 푸근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겠죠. 보시면은 캐릭터들의 눈 각도들만으로도 캐릭터의 성격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시마로 이야기의 마시마로도 마찬가지고 그냥 눈 각도만 달라졌을 뿐인데 캐릭터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죠. 푸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목구비를 정하고 난 다음에는 표정을 그려볼 건데요. 표정을 그릴 때 한번 거울을 보시고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거울 하나를 놓고 표정을 지어보세요. 웃는 표정, 웃을 때 사람은 눈이 작아지죠. 눈이 웃지 않고 입만 웃으면 거짓 웃음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가식적인 웃음을 그릴 때는 이렇게 눈은 웃고 있고 입은 안 웃고 있거나 입은 웃고 있고 눈은 웃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그리면 되겠죠. 전 주로 오싹한 장면에서 그렇게 많이 그립니다. 슬픈 표정을 생각해 보면은 눈은 처지게 되겠고 눈썹은 내려가고요. 자, 슬픈 표정은 슬프고 기쁜 표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거울을 보시면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원래 인생사는 어느 한쪽으로 딱 기울어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은 캐릭터에 생동감을 주고 그리고 또 친근함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캐릭터 그 표정을 많이 그려왔는데요. 역시 얼굴도 이제 중심축을 그려놓으면 훨씬 더 균형 있는 얼굴을 그리기 쉽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에 중심축을 먼저 그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표정들을 그릴 수 있겠죠. 옆을 흘겨대는 표정, 웃는 표정, 눈물을 흘리는 표정,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면서 한번 관찰해 보시면은 굉장히 귀엽고 다양한 표정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음영을 살짝살짝 넣으면 표정의 그런 효과들이 더 극대화되겠죠? 이제 골격을 지어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표정들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정들까지 지었으면은 이제 얼굴 각도를 구상해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얼굴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축이 있어요. 이 중심축은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정면을 보는 중심축은 이렇게 동그라미 정직한 그런 사각 분리된 그런 중심축이 되겠죠. 옆을 보게 되면은 옆으로 살짝 돌아간 중심축이 생길 거고요. 위를 보게 되면은 위로 향하는 그런 중심축이 생길 거고, 아래로 보면 아래로 향하는 중심축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중심축에다가 자연스럽게 그대로 이 중심축에 맞춰서 코와 눈을 그려주면은 이렇게 다양한 방향을 바라보는 캐릭터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릭터의 중심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신체 그리고 얼굴에 대해서 레이어를 구분하고 스케치를 그리면서 구성을 잡아가는 작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 캐릭터 포즈부터 표정까지 그리는 작업과 컬러링을 하는 작업을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번 강의를 꼭 보시고 캐릭터의 구성을 그리는 방법을 직접 연습해 보신 후에 들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